안녕하세요. 여우TV의 여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클리슈즈 세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캠핑 라이딩을 갔다 온다고 신었던 클리슈즈인데 복귀하는 길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클리슈즈가 완전 비에 쫄딱 젖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클리슈즈를 세척할 겸 어떻게 세탁하면 되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일단 이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께 이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클리슈즈를 물에 담궈서 빤다, 이게 과연 클리슈즈에 좋은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시기를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클리슈즈를 아무리 비싼 신발이긴 하지만 그래도 클리슈즈는 그냥 운동용 도구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클리슈즈를 천년만년 깨끗하게 잘 보관하면서 가죽 관리제 같은 걸로 이렇게 관리하면서 쓰시는 그런 분들께는 이 영상을 보지 않도록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가까이서 좀 보여드리면 클리슈즈가 굉장히 더러워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계속 신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세탁하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준비물은 당연히 비에 쫄딱 젖은 흙먼지가 뒤집어 쓴 이런 클리슈즈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은 세숫대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액체 세제가 필요합니다. 클리슈즈를 빨기 전에 이제 순서를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 샤워기를 가지고 깨끗한 물로 클리슈즈를 일단 헹궈낼 겁니다. 클리슈즈에 묻어있는 흙이나 먼지들, 그리고 클리슈즈 안쪽에 들어가 있는 먼지들을 일단 물로 헹궈서 깨끗하게 제거를 할 겁니다. 물 온도는 너무 뜨거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적당한 한 이제 25도에서 30도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온도로 그냥 클리슈즈를 씻어내면 됩니다. 처음에 클리슈즈를 헹궈낼 때는 인솔은 빼주세요. 인솔은 빼고 클릿을 제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인솔만 클리슈즈에서 제거한 다음에, 이게 만약에 끈 타입으로 되어 있는 클리슈즈면 운동화 끈을 전부 다 빼주시고, 보아 다이얼 타입이나 찍찍이, 벨크로라든지 그 버클 같은 타입들은 그냥 그대로 세척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흐르는 물에 클리슈즈를 헹궈냅니다. 밑창도 깨끗하게 헹구죠. 특히 이 클릿 고정하는 볼트 사이에 껴있는 흙먼지들 혹은 진흙들을 깨끗하게 제거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클릿 구멍 안쪽에 있는 이쪽의 흙먼지들도 깨끗하게 제거를 하는 게 좋습니다. 클리슈즈에 있는 흙먼지들을 깨끗한 물로 헹궈냈습니다. 깨끗하게 제거했고, 클리슈즈 안쪽에도 물을 샤워기로 뿌려가지고 완전히 내부에 있는 흙먼지도 다 빼내고 외부에 있는 흙먼지도 다 빼냈습니다. 그리고 밑창, 아웃솔 안쪽에 보면 클릿을 고정하는 이 클립 고정 볼트랑 클릿 안쪽에 있는 틈새에 있는 흙먼지들도 전부 다 제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인솔을 씻어야 되겠죠? 인솔도 역시나 클리슈즈랑 똑같이 깨끗한 물로 먼저 흙먼지들을 제거해 줄 겁니다. 보통은 클리슈즈에서 가장 발냄새나 이 땀 냄새가 되기 쉬운 부분이 인솔이에요. 그래서 인솔을 깨끗하게 얼마나 잘 청소해 주느냐가 클리슈즈의 청결 상태를 꽤 많이 좌우하게 됩니다. 그리고 클리슈즈에서 인솔 다음으로 더러워지는 땀 냄새나 발냄새를 많이 스며들게 되는 부분이 이 혓바닥 부분, 저번에 얘기했던 전문 용어로 이제 텅이라고 하죠. 이 텅 부분에 그 냄새가 잘 배게 돼요. 그 다음은 그 힐컵, 이 안쪽에 푹신하게 된 이 재질의 발냄새가 좀 잘 배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솔이랑 텅 부분이랑 그 다음에 힐컵 부분, 이 푹신한 쿠션 부분, 이 세 부분을 집중적으로 잘 씻어주시면 클리슈즈에서 상당량 발냄새를 잘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클리슈즈 씻지 말고 그냥 일광소독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일광소독하는 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근데 그냥 일광소독을 하는 것보다는 깨끗하게 씻어서 잘 말리고 그늘진 곳에서 깨끗하게 잘 건조시키는 게 훨씬 더 클리슈즈를 깨끗하게 잘 관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 지금 이제 클리슈즈랑 인솔을 다 씻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대야에다가 물을 받습니다. 물은 역시나 28도에서 30도 정도의 온도에 물을 받으면 됩니다. 굳이 온도를 잴 필요까지는 없고,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겁지 않으면 적당히 약간 미지근한 정도에서 살짝 덜 미지근한 정도 온도면 됩니다. 물을 어느 정도 받은 다음에
여기다가 세제를 풀어줄 겁니다. 액체 세제를 풀어줄 텐데 뭐 가루 세제라도 상관없지만 가급적이면 액체 세제가 좀 더 물에 잘 풀어지고 씻었을 때 잔여물이 남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좋아요. 자, 많이 풀 필요는 없고 이 뚜껑으로 돼 있는 용기가 있으면 뚜껑 용기에 한 반 정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리슈즈가 이제 발냄새가 너무 많이 뱄다거나 너무 더러워졌다고 한다면 이제 세제를 조금 더 풀어서 잘 씻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세수디아에 거품이 살짝 생길 정도까지 이렇게 세제를 풀어줍니다. 자, 그 다음은 일단 인솔을 세척하는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인솔 역시 이제 이 액체 세제를 푼 물에다가 인솔을 담궈서 씻어냅니다. 뭐 이 인솔을 씻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 집에 있는 부드러운 솔, 뭐 칫솔도 좋지만 칫솔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솔이면 좋겠어요. 그런 솔로 이 부분을 깨끗하게 이제 씻어내면 좋지만 솔로 하는 것보다 저는 이제 냄새가 많이 배지 않았다면 그냥 손으로 문질러 주는 정도만으로도 꽤 많은 세척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 부분도 피혁이 씌워져 있고 천 같은 재질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를 억지로 솔 같은 걸로 깨끗하게 씻으려고 팍팍 문지르는 것보다 적당히 손으로만 이렇게 문질문질 하듯이 전체적으로 거품이 잘 배어서 씻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손으로 문질러 주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자, 액체 세제에 담궈서 액체 세제를 풀어놨던 물에 담근 채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문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도 마찬가지예요. 가끔씩 인솔을 보면 너무 오랫동안 안 씻었거나 혹은 그 라이딩 이후에 습한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해서 인솔 쪽에 곰팡이가 쓸거나 이제 물때 같은 것들이 생긴 클리슈즈 인솔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깨끗하게 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솔로 좀 문질러서 세척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쪽을 다 씻었죠. 저한테 얼마나 자주 클리슈즈를 씻어주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제 우중 라이딩을 했을 때는 필수적으로 꼭 세탁을 해요. 그리고 우중 라이딩을 하지 않았을 때는 라이딩 중에 클리슈즈가 좀 물에 잠길 만한 일이 있었거나 혹은 이제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클리슈즈에 발냄새가 좀 됐을 때 그럴 때 한 번씩 이렇게 세척을 합니다. 주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임기응변으로 그때그때 따라 다르게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물기가 심하게 닿았거나 혹은 우중 라이딩을 했거나 발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클리슈즈에 발냄새가 어느 정도 난다라고 할 때 이렇게 구분해서 세척을 합니다. 자, 이쪽 인솔도 있고요. 자, 인솔을 씻었으면 헹궈내기 전에 그 다음 바로 클리슈즈를 세척을 할 겁니다. 운동화 끈을 쓰고 있는 타입 같은 경우에는 운동화 끈을 분리해뒀던 걸 지금 이 타이밍에 넣어서 운동화 끈을 먼저 세척을 할 거예요. 인솔, 운동화 끈, 그 다음에 클리슈즈입니다. 근데 운동화 끈 타입이 아니라 보아 다이얼이나 벨크로나 버클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때 바로 클리슈즈를 씻으면 됩니다. 클리슈즈를 역시나 담궈가지고 클리슈즈를 씻는 방법도 똑같아요. 물에 담근 상태에서 일단 클리슈즈 안쪽에 손을 넣어요. 그래서 일단 텅 부분과 이제 그 토 부분, 그러니까 발가락이 들어가는 부분부터 이쪽을 먼저 손을 넣어서 씻어주고 그 다음에 혓바닥 부분, 그리고 이제 이쪽 벽면과 이쪽 벽면, 그리고 뒤로 오면서 이제 백카운트 부분을 씻으면서 그 힐컵 부분과 여기 아까 제가 얘기했던 발냄새가 배기 쉬운 부분 있죠. 푹신푹신한 쿠션이 있는 부분, 그 발목을 잡아주는 부분이죠. 이쪽 위주로 씻어주고 그 다음에 바깥쪽을 이렇게 세척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발끝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혓바닥 부분. 혓바닥은 저 텅이라고 하죠. 텅은 위쪽 부분, 그 이제 바깥에서 보이는 이 외부 부분도 깨끗하게 씻어주셔야 운동화 끈이라든지 그 보아 다이얼이 지나가는 부분에만 얼룩이 지지 않고 깨끗하게 관리가 되기 때문에 잘 씻어줍니다. 손바닥으로 문질러서 손가락으로 문질러주면서 잘 씻어주세요. 자, 그리고 벽면 쪽이랑 클리슈즈 바닥 쪽도, 그러니까 안쪽 바닥 쪽도 손으로 꼼꼼하게 문질러주면서 잘 씻어줍니다. 약간 이렇게 클리슈즈를 막 만지면서 세척을 하고 있으면 뭐랄까 나도 모르는 내 장비에 대한 애착이 좀 더 생긴다고 할까요? 이런 관리하거나 내가 꾸준히 이렇게 신경 써주는 것들이 장비에 대한 애착으로 또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장비의 길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 장비라는 어떤 애착심도 갖고 그만큼 또 소중하게 쓰게 되고, 평소 때 또 관리해서 소중하게 관리했던 내 장비들은 위급한 순간이나 필요한 순간에 확실하게 믿음이 가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이렇게 관리하다 보면 평소 때 잘 알지 못하던 나의 장비의 상태라든지 혹은 이제 내 장비의 특징들을 좀 더 쉽게 알 수 있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바깥쪽을 한번 씻어 볼게요. 바깥쪽도 똑같아요. 손을 이렇게 문질러 주듯이. 그러다가 이제 때가 손바닥으로 혹은 손가락으로 이제 문질렀는데도 잘 안 지워지는 부분이 있다. 그럴 때는 이제 부분적으로 솔로 이렇게 조금 더 문질러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클리 슈즈는 이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이제 가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 천연 가죽 재질은 아니고 인공 가피죠. 그 인공 가피로 돼 있어서 바깥쪽이 좀 약간 번들번들한 유광 재질이에요. 그래서 그 씻다가 잘 안 지워지는 부분이 있으면 저 샵에 가지고 있는 그 화학약품을 가지고 재질에 따라 달라요. 뭐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뭐 인공 가죽이면 이제 뭐 가죽 세척제 같은 거일 수도 있고, 이런 바깥쪽 부분에 저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은 뭐 이제 치약을 살짝 묽게 해서, 치약도 살짝 컴파운드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치약을 살짝 묽게 해서 그 가피 부분을 살짝 문질러 준다거나, 혹은 저 필요에 따라서는 스티커 제거제, 그러니까 타르 제거제죠. 타르 제거제를 일부 아주 약간 쓰기도 하고요. 희석시켜가지고. 또 혹은 뭐 이제 진짜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경우에는 뭐 오렌지 세정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라이딩 하고 올 때마다 바깥쪽에 눈에 보이는 부분들은 물티슈 같은 걸로 깨끗하게 그때그때 바로 지워주면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제가 흰색 클리 슈즈를 신으면서도 꽤 오랫동안 많이 더럽지 않게 클리 슈즈를 쓰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그래도 오랫동안 클리 슈즈가 너무 더럽지 않게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자, 반대쪽도 씻어볼게요. 반대쪽은 일단 저는 계속 씻을 텐데, 반대쪽은 이제 똑같이 시간이 계속 오래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편집해서 점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클리 슈즈 양쪽과 인솔 양쪽을 전부 다 액체 세제를 담궈 놓은 물에 깨끗이 이렇게 빨았습니다. 세척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클리 슈즈랑 인솔에 묻어 있는 이 액체 세제들을 헹궈내야 될 텐데, 우선은 그 흐르는 물로 최대한 깨끗하게 헹굽니다. 자, 헹궈 볼게요. 자, 이제 다 헹궜으면 이제 대야 안에 넣고 다시 한번 깨끗한 물을 담궈서 헹궈줄 겁니다. 역시나 헹굴 때도 클리 슈즈 안쪽 부분부터 시작해서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면서 헹구면 조금 더 깨끗하게 잘 헹궈지는 효과가 있죠. 역시나 인솔도 이제 처음에 그 세제를 묻혀서 씻었을 때 방법처럼 이렇게 헹궈서 씻어줍니다. 자, 이제 클리 슈즈를 다 씻었고 밖으로 이제 가져가 나가서 말리기 전에 우선 해줘야 될 게, 클리 슈즈 인솔이랑 클리 슈즈에 물기가 많이 묻어 있죠. 일단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털어줍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죠. 일단 앞 중간 부분, 이쪽 부분을 잡고 이렇게 힘껏 털어주세요. 저기 중족골 있는 부분의 중심이랑 그 힐컵 앞쪽에 그 아치 살짝 뒤쪽 부분을 잡고 이렇게 털어주는 거예요. 이걸 할 때도 이 상태에서 잡고 이렇게 털어버리면 이렇게 인솔이 꺾이게 되겠죠. 항상 털 때 이렇게 세로로 잡고 이렇게 털어줘야 됩니다. 이쪽도 잡고 이렇게 털어줘야 돼요. 이렇게 털어주면 이렇게 꺾이게 돼요. 이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로로 잡고 세로로 털어주세요. 이렇게. 이쪽도 똑같아요. 자, 이렇게 세로로 털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잡을 때도 이 상태에서 잡고 이렇게. 자, 털었죠? 그 다음은 클리 슈즈. 클리 슈즈는 어떻게 터느냐? 자, 일단 이렇게 뒤집으면 물이 쭉 나오겠죠? 물이 나온 상태에서 아웃솔 있는 부분에 중족골 부분을 이렇게 움켜줍니다. 움켜쥐고 위쪽에서 이렇게 잡고 이 상태에서 바닥으로 이렇게 털거든요. 그러면 그 힐컵 쪽에 있는 물기가 이렇게 털 때 바닥 쪽으로 다다닥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자, 반대쪽도 일단 뒤집으면 물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뭐 인솔, 아웃솔이 뽀개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로 뽀개질 정도면 저희가 몸무게를 실어서 밟는 페달링을 견딜 수는 없겠죠. 자, 털었습니다. 이제 말리러 나갈 거예요.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자, 클리 슈즈를 다 세탁을 했다면 가지고 나와서 이제 말릴 차례입니다. 가급적이면 그늘 아래서 이렇게 말려주는 게 좋습니다. 뭐 실내에서 말리더라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요즘 실내에 다 이제 뭐 건조기도 있고 실내 온도가 어느 정도 이제 습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춰져 있으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실내에 말리는 편입니다. 자, 이제 말려볼게요. 근데 말릴 때 이렇게 세워놓고 말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이제 잘 세워지지도 않고, 그럼 이렇게 세우느냐 혹은 뭐 앞쪽으로 세우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저는 이렇게 세우지는 않고 집에 보통 보면 이런 자전거 거치대를 오늘만은 클리슈즈에게 양보하자고요. 이제 자전거들은 벽에 잠시 기대 놓고 이런 자전거 거치대가 있으시면 이렇게 거치대에다가 이렇게 걸어주면 깨끗하게 걸리죠. 근데 하나밖에 없는데 반대쪽 신발은 어떻게 하냐, 하나 다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냐, 저는 해석하기도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말려놔요. 굉장히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마릅니다. 네, 이렇게 해두면 클리 슈즈가 거꾸로 매달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생각보다 빨리 말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꼭 이거를 두 개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신발을 적당하게 거꾸로 뒤집어서 걸어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굳이 뭐 꼭 이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인솔 같은 경우에는 햇볕에 일광 소독해도 좋아요. 가급적이면 일광 소독해서 깨끗하게 유지해 주시는 게 좋으니까 밖에다가 말려도 좋고요. 이 클리 슈즈들만 이렇게 관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영상 속에 그 체인스테이 거치대라고 하죠. 네, 요게 없으신 분들은 저게 뭐야? 나는 저게 없는데 어떻게 클리 슈즈 말릴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는 재료로 뭘 하나 만들어 봤어요. 자, 우리 세탁소에 옷 맡기면 있는 철사로 만들어진 옷걸이 있죠. 그걸로 이렇게 클리 슈즈를 걸 수 있도록 간단한 거리대를 만들어 봤습니다. 뒤쪽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 철사를 구부려 가지고 클릿에다가 걸 수 있게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걸었거든요. 그러면 빨랫대에다 걸어 놓으면 이렇게 클릿 슈즈가 딱 이렇게 살짝 뒤집어진 각도로 걸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걸어 두시면 굉장히 말리기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클릿 슈즈를 여기다 대요. 대고 이 아래쪽 부분과 위쪽 부분을 잡을 수 있게 이렇게 구부려 줍니다. 자, 이 안쪽은 이 클릿 뒷부분에 옷걸이가 걸릴 수 있도록 이렇게 꺾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 다시 이렇게 꺾어줍니다. 그러면 딱 이 모양대로 뒷부분이 걸리고 앞부분에 이렇게 걸릴 수 있겠죠. 반대쪽도 그렇게 똑같이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옷걸이를 이렇게 뒤집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 탄력이 생기겠죠? 뒤집었으니까. 탄력이 생긴 상태에서 자, 이렇게 걸어버리면 걸리게 됩니다. 자,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걸었던 거를 풀어주고 자, 일단 걸리는 부분을 끝부분을 이렇게 잡고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다가 걸고 이렇게 걸 수 있는 거죠. 걸리는 걸 확인한 다음에 뒤집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있던 옷걸이를 이렇게 뒤집어서 걸어줍니다. 이렇게 해야 이제 클릿 슈즈를 여기다 걸었을 때 이게 잡아주는 텐션이 이렇게 생기겠죠. 자, 걸어볼게요. 앞쪽을 걸고 뒤쪽을 살짝 늘어뜨려서 이렇게 걸어주면 됩니다. 반대쪽도 똑같아요. 자, 앞쪽을 걸고 뒤쪽을 걸어줘요. 그리고 이 철사로 만든 거기 때문에 모양이 완전히 깨끗할 필요는 없어요. 결국에 중요한 거는 클릿 슈즈가 잘 걸려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냥 철사로 적당히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구부려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옷걸이대 모양에 비해서 완전히 수직으로 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 클릿 슈즈에 젖어있던 물기가 힐컵 쪽으로 가버리니까 안 되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철사로 구부려줍니다. 여러분, 이게 유리한 장점은 뭐냐면 철사로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마음껏 이렇게 모양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게 유리한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럼 이제는 그죠?
옷걸이를 잡고 있어도 클리슈즈가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서 힐컵에 물이 고이지 않고 밑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빨래대 같은 데다 걸어서 말려주시면 좋을 거예요. 어쨌든 오늘도 좀 지루한 영상일 수도 있는데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빠른 시일 내에 그 캠핑 갔다 왔던 라이딩을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자전거 캠핑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또 혹은 텀이 너무 많이 벌어지면 또 이런 팁으로 또 여러분들께 돌아올게요. 예, 영상 마지막 부분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구독과 댓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